9월 첫 주말이었던 지난주 주말에는 1,300여 채의 매물들이 경매로 나와서 그 중에서 77%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였던 그 전주에는 1,400여 채의 매물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70%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 팀장이 전해드리는 호주 부동산 동향 벌써 4편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 달인 9월에는 RBA에서 이자율을 1%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발표된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어디 언론 매체에 한국어로 나온 것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RBA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버너의 스테이트먼트를 미리 의역을 해놓고 그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경제의 위험들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 전망이 여전히 합리적인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야기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체들은 지금 자금 지출 계획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 무역의 흐름과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경제 선진국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고 임금 상승률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금융정책 안에 내재해 있는 위험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호주를 살펴보면 올해 지속된 낮은 소득 성장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거래량 감소가 전반기 호주 경제 성장을 예측했던 것보다 낮게 만들었다. 호주 내에서의 경제 성장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낮은 이자율과 최근에 시행된 세금 감면 조치 그리고 제반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부분적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 마지막으로 자원 분야의 밝은 전망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취업률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좋아졌고 노동 참여율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계속해서 5.2%대에 머물고 있다. 시드니와 멜번에서 부동산 시장이 호전될 것 같은 추가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약화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계획된 인플레이션 목표에 확실히 다가가기 위해서는 낮은 이자율 정책을 당분간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제가 원문 영상을 제 영상 내용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이나 그 전에 이자율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8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경매 낙찰률을 살펴보면 8월 둘째 주인 10일에는 시드니와 멜번 두 도시 각각 77%와 70%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주었네요. 그 다음 주인 8월 17일에는 시드니는 78%, 그리고 멜번은 73%를 기록하면서 더 올라간 낙찰률을 나타내었습니다. 8월 네 번째 주말이었던 8월 24일에는 75%와 73%를 기록하면서 시드니의 경우 그 전주보다는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항상 50에서 60%의 기록만 보여주던 아들레이드가 약진하면서 78%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인 31일에는 시드니는 결국 80%를 넘어 81%, 그리고 멜번도 그 전주보다 4%나 올라간 77%를 기록을 하면서 8월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지난주인 9월 7일에는 시드니는 계속해서 80%가 넘는 기록적인 낙찰률을 보이고 있고, 멜번과 아들레이드 역시 각각 76%와 79%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의 침체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코어로직에서 발표한 8월 홈밸류 인덱스를 살펴보면 6월, 7월 데이터보다 좀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시드니는 1.57%, 멜번은 1.4%, 브리즈번은 0.21%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캔버라와 호바트도 각각 0.79%와 0.51%씩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호주의 도시들 멜번과 시드니, 아들레이드가 포함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이름을 올렸던 멜번은 2018년도에는 2위를 기록하였고, 그에 이어 이번 연도에도 역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멜버른을 제치고 1위를 올랐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이번 연도에도 1위를 차지하였네요. 한편 지난해 5위를 기록했던 시드니는 이번에는 3위로 올라섰고요. 지난해 10위를 기록했던 아들레이드는 마찬가지로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전 세계 14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성, 의료, 문화, 환경, 교육, 사회 기반 시설 등의 항목에서 살기 좋은 정도를 수치로 바꾸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멜번과 시드니는 모두 의료, 교육, 사회 기반 시설 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드니와 멜번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가 만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도시들과 비교해서 산출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3개 도시가 포함된 곳은 호주와 캐나다 두 나라밖에는 없었고요. 일본은 4위 오사카와 7위 도쿄 등 두 도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이유에서는 이들 도시에서는 문화 활동을 잘 이뤄낼 수 있고 의료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지난 3달 동안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호주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이지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소하지만 호주의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특히 새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좀 더 다양한 부동산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하셔서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